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울대 공대 출신 서울대 보험쌤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는 실손보험 가입 방법 및 보장 범위에 대해 알아보았었는데요. 오늘은 실손보험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 꼭 알아야 할 보험금 청구 절차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병원비를 내고 난 후 어떻게 하면 실손보험금을 빠르고 정확하게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만약 거절됐을 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등 여러분이 실제로 필요로 하고 궁금해하실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실손보험의 가입 방법과 보장 범위, 그리고 4세대 실손 전환 가이드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혹시 아직 보지 못하신 분들은 영상 설명란에 링크를 남겨놓을 테니 참고해주세요. 그럼 이제 실손보험금 청구 방법부터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요즘은 모바일 앱을 통한 청구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보험사 앱을 다운받아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 또는 네이버나 카카오와 같은 대형 플랫폼을 통해서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보피, 삐용 같은 보험금 일괄 청구 서비스 앱도 있는데, 앱에서 간단한 절차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영수증 사진만 찍어 올리면 끝나는 경우도 많아요. 물론 온라인으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로그인한 후 보험금 청구 메뉴에서 필요한 서류를 스캔하여 업로드하면 됩니다. 오프라인 청구도 가능한데요. 직접 방문이나 우편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 콜센터에 문의해 필요한 서류를 확인한 후 보험금 청구서와 증빙 서류를 준비해서 가까운 지점을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로 서류를 보내면 됩니다. 이제 청구에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공통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보험금 청구서, 신분증 사본, 그리고 본인명의 통장 사본입니다. 치료 유형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있는데요. 입원 치료를 받았다면 진료비 영수증 원본과 입퇴원 확인서 또는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통원 치료의 경우에는 진료비 영수증과 진료비 세부 내역서가 필요하고요. 처방약을 지었다면 약국 영수증과 처방전이 필요합니다. 고액의 치료비인 경우 진단서나 소견서 같은 추가 서류를 요구하기도 하니 큰 사고나 수술비 청구라면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구 시 주의할 점도 있어요. 첫째, 청구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치료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이를 넘기면 청구 권리가 사라질 수 있어요. 특히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분들은 한 번에 많은 비용을 청구하시게 되면 할증요율이 높게 적용될 수 있으니 꼭 치료를 받으시고 완치되시면 바로바로 청구하시는 게 유리하실 수 있습니다. 서류 누락을 방지하셔야 하니 진료비 영수증, 세부 내역서, 처방전 등 필수 서류가 빠짐없이 준비됐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장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미용 목적의 시술이나 건강검진 비용, 보험 대상이 안 되는 수액 등은 실손보험 보장 제외 대상이므로 청구해도 보험금이 나오지 않는 점 잊지 마세요. 병원에서 비타민 주사 같은 수액을 맞으실 때는 꼭 실손보험이 적용되는 아이로 달라고 특별히 요청하시면 좋습니다. 중복 청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에서 단체 실손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개인 실손보험과 중복으로 청구할 수는 있지만 다른 보험에서 보상받은 금액을 이중으로 청구해서는 안 됩니다. 중복으로 청구하셔도 비례보상이 되는 거고 이중으로 받지는 못하세요. 이중가입과 관련해서는 드릴 말씀이 많으니 다음 영상에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청구 금액에 따른 절차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소액 청구는 모바일로 간단히 처리되지만 고액 청구의 경우 심사기간이 길어지거나 직접 방문 상담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보험금 청구 후 어떻게 심사하고 보험금은 언제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보험금 청구 서류를 제출하면 보험사는 내부 심사 절차를 거쳐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지급 절차는 서류 접수, 심사 담당자 배정, 필요시 사고조사 의료 자문, 지급 결정, 보험금 송금 순으로 진행됩니다. 서류가 모두 이상 없고 보장 범위에 해당하면 비교적 빨리 지급되는데요. 소액 청구의 경우 접수 당일이나 1, 2일 내에 지급되는 사례도 많습니다. 청구 금액별 대략적인 처리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보험사들은 고객이 청구한 보험금을 3영업일 이내 신속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 간단한 청구건의 평균 지급 소요 기간이 하루도 채 걸리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심층 심사나 조사가 필요한 건이라면 법적으로 최대 10영업일, 약 2주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이 지연된다면 보험사는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할 의무도 있으니 청구하고 얼마나 지났는지도 잊지 말고 체크해보세요. 이제 보험금 청구가 거절되는 주된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보장 범위 외 치료인 경우입니다. 미용 목적의 치료나 시술, 건강검진이나 예방접종 등은 약관상 보장 제외이므로 청구해도 보험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둘째, 청구 서류 미비인 경우입니다. 제출해야 할 필수 서류가 빠지거나 불완전한 경우
보험사는 심사를 진행할 수 없어 지급을 거절합니다. 셋째, 보험약관 위배 또는 고의성이 있는 경우입니다. 보험계약을 악용한 고의적 사고나 보험 사기 의심 사례는 거절됩니다. 넷째, 보장 한도를 초과한 경우입니다. 실손보험에는 통상 연간 한도나 각 항목별 한도가 있는데 이미 한도를 소진한 후 추가 청구하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섯째, 계약상 고지의무 위반 등 기타 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입 시 고지의무를 위반한 질병으로 인한 청구나 중복보험의 과다 청구 등 계약상의 문제가 있는 경우도 거절될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대리인이 대신 보험금을 청구할 수도 있는데요. 가족이 대신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과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제3자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위임장에는 피보험자의 서명과 대리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야 하고 대리 청구 시에는 대리인 신분증 사본과 피보험자 신분증 사본을 함께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해외에서 불가피하게 진료를 받는 특수 상황에서의 청구가 필요한 경우도 생기는데요. 해외에서 병원 진료를 받은 경우에도 실손보험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해외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에 보험금 청구는 가입한 실손보험 약관 세대에 따라 다르게 취급됩니다. 1세대 실손보험 2009년 이전 가입은 해외 의료비의 일부 약 40%까지 보장해주는 약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2세대 이후 실손보험 2009년 10월 이후는 해외 의료비 보장이 아예 제외되었습니다. 따라서 최근 가입한 실손보험이라면 해외 치료비 자체는 보상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해외 장기 체류 시 보험료 환급 제도가 있어서 3개월 이상 연속 해외 체류하고 그 기간에 실손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았다면 귀국 후 해당 기간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입하신 보험이 해외 의료비를 보장하는 경우 또는 특별 약관이 있는 경우에는 귀국 후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때 반드시 현지에서 모든 증빙 서류를 받아오셔야 합니다. 해외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 및 치료 기록을 챙기고 진료비 영수증, 원본과 세부 내역서를 확보해야 하는 점 잊지 마세요. 지금부터는 보험금 지급이 지연될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지연 원인을 파악해야 합니다. 서류 미비라면 보험사로 문의하여 누락된 서류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요청된 서류가 있다면 신속히 제출해야 합니다. 또는 심사 과정 때문에 지연될 수도 있는데 고액 청구나 복잡한 사고의 경우 보험사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조사를 하거나 전문의 의견을 구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주기적으로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사에 연락하면 현재 심사 단계와 예상 완료 시점을 알려주니까 너무 늦어진다고 생각이 드시면 보험사에 문의하여 진행 상황을 추적 확인해 보세요. 만약 특별한 이유 없이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 보험금 지연이자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이 늦어질 경우 지연 기간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약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험사와 원활하게 소통되지 않거나 부당하게 느껴질 정도로 지연된다면 외부 소비자 보호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금융민원센터나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또는 한국소비자원 등에 상담하거나 민원을 제기할 수 있어요. 이제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었을 때 이의 제기를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거절 사유를 파악해야 합니다. 보험금 부지급 통보서를 면밀히 읽고 거절 사유를 정확히 파악하세요. 그 다음 근거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보험사에 반박하려면 관련 서류를 모두 확보하세요. 예를 들어 통보서에 의료자문 결과로 거절되었다면 그 진료 기록과 다른 전문의 소견서를 준비하고 약관 해석 문제라면 해당 약관 조항을 챙기는 식입니다. 이의제기 단계별 진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보험사 내부 이의 신청을 합니다. 보험사 고객센터나 지급심사부서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어요. 둘째, 보험사 소비자보호 부서 민원을 제기합니다. 보험사 내부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보험사 소비자보호부서나 민원 담당 부서에 정식 민원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셋째, 외부기관 분쟁 조정을 신청합니다. 금융당국이나 공신력 있는 소비자보호기관에 도움을 청합니다. 대표적으로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또는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해결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넷째, 법원 소송을 제기합니다. 최종적으로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신중해야 하지만 명백히 보험사가 약관을 잘못 적용했거나 부당한 경우라면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보험금 거절 시 보험사에 이의 신청, 금융감독원 등 분쟁 조정 신청 법적 대응 순으로 대응하시면 됩니다. 이제는 실손보험 청구 시 효율적인 방법이나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청구 서류를 미리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치료받기 전에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미리 알아두면 병원에서 필요한 서류를 바로 챙길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앱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보험사는 모바일 앱으로 실손보험 청구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는 가장 빠르고 편리한 방법입니다. 서류 원본은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진료비 영수증과 진료비 세부 내역서는 반드시 원본으로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정기적으로 청구하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영수증을 모아뒀다가 한꺼번에 청구하면 어떤 것을 이미 청구했는지 헷갈릴 수 있고 취호 3년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지급 내역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금이 입금되면 지급 명세서를 확인하여 청구한 금액과 실제 지급액이 일치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청구서에는 진단명을 정확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청구서에 기재하는 진단명 질병명은 영수증이나 진단서에 나온 그대로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소액 청구도 모아서 한 번에 하시기 바랍니다. 청구 건당 공제 금액이 있는 경우 소액 진료를 여러 번 따로 청구하면 그만큼 공제 금액이 여러 번 적용됩니다. 다만 너무 한꺼번에 청구하신다기보다 치료가 완료되었을 시점에는 한 번씩 청구하시는 게 좋겠죠. 이제 실손보험 청구 시 자주 하는 실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필수 서류 누락입니다. 특히 영수증만 제출하고 진료비 세부 내역서를 누락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필수 서류입니다. 다음으로 청구 기한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치료받은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보장 범위 확인 부족도 흔한 실수입니다. 모든 의료비가 실손보험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닌데 이를 확인하지 않고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부담금과 공제금액 미확인도 흔한 실수입니다. 실손보험에는 보통 자기부담금이나 공제금액이 설정되어 있는데 이를 고려하지 않고 전액 지급을 기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손보험 보험금 청구 방법부터 지급 과정, 그리고 문제 발생 시 대응 방법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청구 시기와 필요 서류를 정확히 알고 치료 후 가능한 빨리 청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이 가입한 실손보험의 세대와 보장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여 청구 가능한 항목은 놓치지 않고 보장 제외 항목은 불필요하게 청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포기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생각보다 많은 경우에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 절차를 적절히 활용하고 필요하다면 외부 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건강은 무엇보다 소중한 자산입니다. 적절한 실손보험 가입과 효율적인 청구로 경제적 부담 없이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실손보험의 효율적인 관리 방법과 갱신, 세대 전환 등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서울대 보험쌤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자산을 지키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실손보험뿐만 아니라 보험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댓글 문의 또는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